오늘 소개할 분은 박정순 할머니입니다. 올해 80세입니다. 지금 박정순 할머니가 운영하는 국수집의 미슐랭 등급은 투스타입니다. 서울 종로구 골목에 있는 6평짜리 국수집입니다. 테이블은 4개뿐입니다. 메뉴는 딱 하나 멸치국수입니다. 미슐랭 가이드가 이 국수집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30년 한결같은 맛, 완벽에 가까운 육수, 한국 전통 국수의 정수를 보여주는 곳, 투스타의 가치가 충분하다. 지금 박정순 할머니의 멸치 국수 한 그릇 가격은 25,000원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비싼 국수입니다. 그런데도 예약이 석 달치 밀려 있습니다. 하루 영업시간은 4시간뿐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시간 동안 40그릇만 팝니다. 더 팔 수 없습니다. 육수가 그만큼밖에 안 나옵니다. 할머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시장에 갑니다. 멸치를 직접 고릅니다.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만져봅니다. 30년 경험으로 최고의 멸치를 고릅니다. 오늘 멸치가 좋네요. 할머니, 매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매일 달라요. 바다가 매일 다르니까. 가게로 돌아와서 육수를 끓입니다. 멸치, 다시마, 무, 대파 4가지만 넣습니다. 다른 건 넣지 않습니다. 약한 불에서 천천히 6시간을 끓입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육수는 기다림입니다. 현재 미슐랭 삼성 레스토랑 2곳의 셰프가 할머니한테 육수 비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일본 도쿄의 유명 라멘집 주인도 찾아왔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르 베르나르댕 셰프도 방문했습니다. 이 육수는 완벽합니다. 어떻게 이런 맛이 나죠? 30년 했으니까요. 할머니의 국수집에는 트로피가 하나도 없습니다. 미슐랭 플레이트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된 식당 그대로입니다. 트로피 걸면 뭐해요? 맛있는 국수 만들면 되죠. 뉴욕타임스가 할머니를 취재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국수를 파는 80살 할머니. CNN도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넷플릭스 셰프의 테이블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육수를 끓이고 오전 11시에 문을 열고 오후 3시에 문을 닫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국수나 잘 만들면 돼요. 다른 건 관심 없어요. 하지만 30년 전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30년 전 박정순 할머니는 50살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도망간 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남은 것은 빚 5천만 원과 3자식이었습니다. 큰딸, 작은딸, 막내 아들. 셋 다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할머니는 살아야 했습니다. 자식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할머니가 유일하게 자신 있는 건 요리였습니다. 할머니는 국수를 잘 만들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한테 배운 멸치 국수, 손맛이 있었습니다. 국수집을 해볼까? 작은 국수집을 열기로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친척한테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골목 구석에 있는 6평짜리 가게를 얻었습니다. 월세 30만 원. 국수집 순이네를 열었습니다. 메뉴는 멸치 국수 하나. 가격은 3,000원. 하지만 손님이 없었습니다. 첫날 손님은 2명. 매출 6,000원. 둘째 날 손님은 5명. 매출 15,000원. 일주일 매출은 1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특히 큰딸이 창피해했습니다.
엄마, 국수집은 너무 부끄러워요.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봐. 미안해. 근데 엄마는 이것밖에 못해.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육수를 끓였습니다. 정성껏 국수를 만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매출은 월 200만 원. 빠듯했지만 버텼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매출은 월 300만 원. 조금씩 단골이 생겼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매출은 월 500만 원.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매출은 월 600만 원. 여전히 초라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한테 어머니 직업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가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국수를 만들었습니다. 30년 동안 한결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슐랭 조사원이 할머니 가게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것도 비밀리에. 조사원은 국수를 먹었습니다. 한 입 먹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죠? 육수가 완벽했습니다. 면발도 완벽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조사원은 3번 더 방문했습니다. 매번 똑같은 맛이었습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맛. 6개월 후 미슐랭 가이드 서울편이 발표됐습니다. 할머니 국수집이 2스타를 받았습니다. 박정순 할머니의 순인의 국수 2스타. 30년 한결같은 장인의 맛. 그날부터 할머니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80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국수집 주인. 자식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3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박정순 할머니는 50살이었습니다. 남편 최철수 씨가 사업 실패로 집을 나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서 연쇄 부도를 맞았습니다. 빚이 5천만 원 남았습니다. 남편은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느 날 집을 나갔습니다. 미안하오. 나는 못 견디겠소. 혼자 살아보시오. 남편은 그 한마디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안 됐습니다.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떠날 줄 몰랐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어디 갔어요? 돈 내놔요. 저도 몰라요. 연락이 안 돼요. 그럼 당신이 갚아요. 5천만 원. 할머니는 막막했습니다. 5천만 원. 평생 만져본 적 없는 돈이었습니다. 자식들은 학생이었습니다. 큰딸 최미영은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작은 딸 최미선은 중학교 2학년, 막내 아들 최민수는 초등학교 5학년. 큰딸 미영이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떡해? 아빠는 왜 그랬어? 미안해, 엄마가 뭐라도 해볼게. 하지만 할머니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번 돈으로 살았습니다. 일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친척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도움을 청했습니다. 오빠, 나 좀 도와줘. 돈 좀 빌려줘. 정순아, 미안해. 나도 형편이 안 좋아. 언니, 제발. 자식들 때문에라도. 정순아, 내 남편이 빚지고 도망간 거 다 알아. 우리도 연루될까봐 무서워. 미안해. 모두가 외면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였습니다. 할머니는 식당 일을 알아봤습니다. 설거지, 주방 보조. 하지만 50살에 일자리를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돼요. 50살이면 너무 많아요. 할머니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의 어머니는 국수를 잘 만들었습니다. 멸치국수,
시골 장터에서 작은 국수집을 했습니다.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우리 엄마 국수가 제일 맛있어. 할머니는 어릴 때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육수 끓이는 법, 면 삶는 법, 고명 올리는 법 모두 배웠습니다. 정순아, 잘 봐. 멸치는 이렇게 골라야 해. 눈이 맑은 거, 몸통이 통통한 거. 네, 엄마. 육수는 절대 서두르면 안 돼. 6시간은 끓여야 해. 약한 불에서. 네, 엄마. 어머니의 가르침이 생생했습니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국수집을 해보자. 엄마처럼. 할머니는 친척 중에 유일하게 도와준 작은 오빠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빠, 나 국수집 하려고 해. 돈 좀 빌려줘. 1,000만 원만. 1,000만 원? 큰 돈인데. 제발. 나는 이것밖에 못해. 갚을게. 꼭 갚을게. 작은 오빠는 고민하다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알았어. 근데 꼭 갚아. 나도 여유 없어. 고마워, 오빠. 꼭 갚을게. 할머니는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가게를 알아봤습니다. 종로구 골목 안쪽에 6평짜리 가게가 나왔습니다. 월세 30만 원, 보증금 300만 원. 위치는 좋지 않았습니다. 골목 구석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싼 게 중요했습니다. 할머니는 계약했습니다. 300만 원을 냈습니다. 남은 돈은 700만 원. 조리도구를 샀습니다. 큰 냄비, 가스레인지, 테이블 4개, 의자 16개. 중고로 샀습니다. 총 200만 원. 그릇도 샀습니다. 국수 그릇 50개, 젓가락, 숟가락. 50만 원. 재료를 샀습니다. 멸치, 다시마, 무, 대파, 밀가루, 소금. 100만 원.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순이네 국수. 할머니 이름이 정순이니까 순이네. 간판비 50만 원. 지금까지 쓴 돈이 700만 원. 남은 돈은 300만 원. 이 돈으로 버티면서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첫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갔습니다. 멸치를 샀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눈이 맑은 것, 몸통이 통통한 것을 골랐습니다. 가게로 돌아와서 육수를 끓였습니다. 큰 냄비에 물을 끓이고 멸치를 넣고 다시마를 넣고 물을 넣고 대파를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던 대로 6시간을 끓였습니다. 약한 불에서 서두르지 않고. 육수 냄새가 골목에 퍼졌습니다. 구수한 냄새. 할머니는 육수 맛을 봤습니다. 어머니 맛이 나네.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 제가 어머니 국수를 만들게요. 잘 지켜봐 주세요. 면도 준비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만들어서 면을 뽑았습니다. 가늘고 길게. 오전 11시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렸습니다. 손님이 올까? 1시간이 지났습니다. 손님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불안했습니다. 오후 1시쯤 첫 손님이 왔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여기 국수집이에요? 네, 어서 오세요. 멸치 국수 주세요. 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국수를 삶았습니다. 육수를 부었습니다. 고명을 올렸습니다. 김, 계란지단, 파. 손님한테 내줬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은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오, 맛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육수가 진짜 깊네요. 어떻게 만드세요? 6시간 끓여요. 6시간이요? 대단하네요. 자주 올게요. 첫 손님이 돈을 내고 나갔습니다. 3,000원.
할머니는 그 돈을 꼭 쥐었습니다. 첫 매출이었습니다. 그날 손님은 총 2명, 매출 6,000원, 재료비, 월세를 생각하면 완전히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기뻤습니다. 시작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땠어? 응, 손님 2명 왔어. 큰딸 미영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명밖에 안 왔어? 첫날이니까. 점점 늘 거야. 하지만 미영은 믿지 않았습니다. 10년의 고난과 자식들의 부끄러움. 첫 달이 지났습니다. 총 매출은 150만 원, 재료비 50만 원, 월세 30만 원, 전기세 10만 원, 가스비 10만 원, 지출이 100만 원, 남은 건 50만 원. 할머니와 세 자식이 한 달을 50만 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빠듯했습니다. 큰딸 미영은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엄마, 나 대학 안 갈래. 미영아, 미안해. 엄마가. 괜찮아. 나 알바해서 돈 벌게. 미영은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작은 딸 미선도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신문을 돌렸습니다. 막내 아들 민수는 아직 어렸지만 엄마를 도왔습니다. 주말에 가게에 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식들이 고생하는 게 미안했습니다. 2년째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52살이 되었습니다. 매출은 월 2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조금씩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국수 먹으러 왔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 국수가 진짜 맛있어요. 다른 데랑 달라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딸 미영의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미영아, 너희 엄마 뭐 하셔? 미영은 주저했습니다. 그냥 식당 일하셔. 어떤 식당? 그냥 작은 식당. 미영은 국수집이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3년째 작은 딸 미선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부모님 직업 조사를 할 때였습니다. 부모님 직업을 적으세요. 미선은 망설이다가 자영업이라고만 적었습니다. 국수집이라고 쓰기 부끄러웠습니다. 5년째 할머니는 55이 되었습니다. 매출은 월 300만 원. 생활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작은 오빠한테 빌린 1,000만 원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오빠는 이자를 안 받았습니다. 정순아, 천천히 갚아. 이자는 괜찮아. 고마워, 오빠.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6년째 큰딸 미영이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회사원이었습니다. 미영은 결혼식에 친구들을 많이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국수집을 한다는 게 알려질까봐. 결혼식 날 신랑 쪽 하객들이 물었습니다. 신부 어머니는 무슨 일 하세요? 미영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자영업 하세요. 어떤 자영업? 그냥 식당이요. 미영은 얼버무렸습니다. 할머니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8년째 작은 딸 미선도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공무원이었습니다. 미선도 언니와 똑같이 했습니다. 어머니 직업을 숨겼습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시댁에서 알면 안 좋아할 것 같아.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울었습니다. 10년째 할머니는 60살이 되었습니다. 매출은 월 500만 원. 안정적이었습니다. 단골들이 많았습니다. 할머니,
저 10년째 여기 다녀요. 이 국수가 최고예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여전히 어머니 직업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어머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민수야, 너희 부모님 뭐 하셨어?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는 자영업 하세요. 어떤 자영업? 그냥 작은 식당이요. 민수도 똑같이 얼버무렸습니다. 15년째 할머니는 65살이 되었습니다. 매출은 월 600만 원. 여전히 작은 국수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가게를 키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메뉴를 늘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멸치 국수 하나만 팔았습니다. 할머니, 왜 메뉴를 안 늘려요? 비빔국수, 만두, 김밥 이런 것도 팔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나는 멸치국수만 잘 만들면 돼요. 그럼 가게를 키우면 어때요? 아니에요. 나는 작은 가게가 좋아요. 크게 하면 육수 맛이 달라져요. 할머니는 고집이 셌습니다. 20년째 할머니는 70살이 되었습니다. 매출은 여전히 월 600만 원. 20년 동안 크게 변한 게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큰딸 미영은 2자녀를 키웠습니다. 작은딸 미선도 아이가 2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민수는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여전히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습니다. 명절의 시댁, 처가에 가면 어머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뭐 하세요? 작은 식당 하세요. 아, 그러세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자식들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외로웠습니다. 자식들이 자기를 부끄러워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가서 멸치를 골랐습니다. 육수를 6시간 끓였습니다. 정성껏 국수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냥 맛있는 국수나 만들면 돼. 다른 건 바라지 않아.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25년째 할머니는 75이 되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아팠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좀 쉬셔야 해요. 몸이 무리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나는 일해야 해요. 왜요? 자식들한테 도움 받으세요. 자식들도 바빠요. 나는 내가 벌어먹고 살아요. 할머니는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습니다. 30년째가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는 80이 다 됐습니다. 매출은 여전히 월 600만 원. 3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국수를 만드는 게 행복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는 게 보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인생이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8년째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78살이었습니다.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고 육수를 끓이고 국수를 준비했습니다. 오전 11시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단골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왔어요. 어서 오세요. 점심시간이 바빴습니다. 테이블 4개가 다 찼습니다. 할머니는 국수를 삶고 육수를 붓고 고명을 올렸습니다.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오후 1시쯤 낯선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동양인이었습니다. 40대 정도 보였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외국인은 한국어를 조금 했습니다. 멸치 국수 주세요. 네. 할머니는 평소처럼 국수를 만들었습니다. 외국인에게 내줬습니다. 외국인은 조심스럽게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할머니는 걱정했습니다. 혹시 맛이 이상한가? 하지만 외국인은 계속 먹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무언가를 분석하는 것처럼 국수를 다 먹고 외국인이 말했습니다. 이 육수 몇 시간 끓이세요? 6시간이요. 매일요? 네, 매일. 멸치는 어디서 사세요? 남해산이요. 시장에서 직접 골라요. 외국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을 내고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이상했습니다. 왜 그렇게 자세히 물어봤을까? 일주일 후 그 외국인이 다시 왔습니다. 또 멸치국수를 주문했습니다. 또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한 달 동안 3번 더 왔습니다. 매번 똑같았습니다. 조용히 먹고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외국인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정수님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저는 미슐랭 가이드 서울 사무소입니다. 미슐랭이요? 할머니는 미슐랭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네. 할머니 가게가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될 예정입니다. 그게 뭔데요? 세계적인 레스토랑 가이드북입니다. 할머니 가게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곧 발표가 있을 겁니다. 할머니는 무슨 소린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 후 미슐랭 가이드 서울 편이 발표됐습니다. 기자들이 할머니 가게로 몰려왔습니다. 할머니, 미슐랭 2스타 받으셨어요. 2스타요? 네, 대단하세요. 할머니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기자들이 설명했습니다. 미슐랭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레스토랑 가이드예요. 별 하나만 받아도 대단한 건데 할머니는 별 2개를 받으셨어요. 그게 좋은 건가요?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한국에서 국수집이 2스타 받은 건 처음이에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그냥 정성껏 만들었어요. 얼마나 하셨어요? 28년 했어요. 와, 28년 동안 한결같은 맛이셨군요. 뉴스가 나갔습니다. 신문에 실렸습니다. SNS에 퍼졌습니다. 동네 국수집 할머니, 미슐랭 2스타, 28년 한결같은 맛, 세계가 인정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가게 앞에 줄이 섰습니다. 할머니, 미슐랭 국수 먹으러 왔어요.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28년 동안 손님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하루에 40그릇만 만들었습니다. 더 만들 수 없어요. 육수가 그만큼밖에 안 나와요. 할머니, 더 만드세요. 안 돼요. 많이 만들면 맛이 달라져요. 할머니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가격도 올렸습니다. 3,000원에서 25,000원으로. 그래도 사람들은 줄을 섰습니다. 25,000원이어도 먹을 가치 있어요.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월 600만 원에서 월 3천만 원으로. 미슐랭 2스타를 받은 후 할머니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방송사가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할머니, 인터뷰 좀 해주세요. 저는 그냥 국수나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정성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가요. 멸치를 직접 골라요.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만져봐요. 그리고 6시간 끓여요.
6시간이요? 네. 서두르면 안 돼요. 육수는 기다림이에요. 기자들이 감탄했습니다. 28년 동안 매일 그렇게 하셨어요? 네. 하루도 안 빠지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국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떠나고 빚만 남고 자식들 키워야 하고 나는 이것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28년 동안 고생만 하셨잖아요. 후회 안 해요. 국수 만드는 게 행복했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 보람 느꼈어요. 방송이 나간 후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SNS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할머니 진짜 대단하시다. 눈물 났어요. 28년 한결같은 맛. 이게 진짜 장인이죠. 꼭 가서 먹어보고 싶어요. 외국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기사를 썼습니다. CNN도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를 일주일 동안 밀착 취재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가는 모습, 6시간 동안 육수 끓이는 모습, 손님들에게 국수 내주는 모습, 모든 것이 담겼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넷플릭스 셰프의 테이블 제작진이 연락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주시겠어요? 그게 뭔데요? 세계적인 셰프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할머니도 세계적인 셰프예요. 나는 셰프가 아니에요. 그냥 국수 만드는 할머니예요. 아니에요. 할머니는 아티스트예요. 할머니는 승낙했습니다. 넷플릭스 팀이 한국에 왔습니다. 한 달 동안 할머니를 촬영했습니다. 에피소드가 공개됐습니다. 박정순, 한국의 국수장인. 전 세계 사람들이 봤습니다. 조회수가 1,0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할머니 가게를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영어를 못했지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생크유. 할머니가 아는 유일한 영어였습니다. 한국 셰프도 왔고, 일본 셰프도 왔고, 프랑스 셰프도 왔습니다. 프랑스 파리 르 베르나르댕의 셰프 에릭 리페르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프랑스에서 왔어요. 미슐랭 삼성 레스토랑 셰프예요. 오, 그러세요? 할머니 육수 비법을 배우고 싶어요. 비법은 없어요. 그냥 정성이에요. 정성이요? 네. 사랑으로 만들면 맛있어요. 에릭 리페르는 감동했습니다. 할머니는 철학자세요. 29년째 할머니는 79이 되었습니다. 연매출은 3억 원을 넘었습니다. 대기업에서 프랜차이즈 제안이 왔습니다. 할머니, 전국에 체인점을 만들어요. 100억 드릴게요. 안 돼요. 왜요? 내가 직접 만들어야 내 국수예요. 다른 사람이 만들면 다른 맛이에요. 레시피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손맛이 달라요. 정성이 달라요.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30년째 지금 할머니는 80살입니다. 여전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여전히 하루 40그릇만 만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국수집. 하지만 여전히 6평짜리 작은 가게. 테이블 4개. 메뉴 하나. 할머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귀환과 할머니의 진심. 미슐랭 2스타를 받은 지 1년 후 할머니 생일이었습니다. 80번째 생일. 할머니는 혼자 가게에 있었습니다. 생일이지만 특별할 것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국수를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오후 3시 영업을 마치고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큰딸 미영이었습니다. 뒤따라 작은딸 미선, 막내 아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손주들도 함께였습니다.
총 10명이 넘었습니다.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너희가 왜 다 왔어? 큰딸 미영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미영아, 왜 무릎을 꿇어? 30년 동안 엄마를 부끄러워했어요. 친구들한테, 시댁에, 모든 사람한테 엄마 직업을 숨겼어요. 미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 딸 미선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엄마가 국수집 한다는 게 창피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 안 했어요. 막내 아들 민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동료들한테 엄마 이야기 안 했어요. 부끄러웠어요. 세 자식이 모두 울었습니다. 근데 엄마는 대단하셨어요. 30년 동안 한결같이 국수를 만드셨어요. 미슐랭 2스타를 받으셨어요. 전 세계가 엄마를 인정했어요. 할머니는 자식들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라. 괜찮아. 엄마, 너희가 부끄러워한 거 다 알았어. 마음 아팠어. 근데 이해했어. 할머니는 자식들을 하나씩 안았습니다. 너희도 힘들었을 거야. 어머니가 작은 국수집 하니까 친구들한테 말하기 부끄러웠을 거야. 엄마, 근데 나는 후회 안 해. 국수 만드는 게 행복했어. 너희 셋을 키울 수 있어서 감사했어. 자식들은 더 울었습니다. 큰딸 미영이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힘들지 않으셨어요? 30년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힘들었지. 특히 처음 10년은 정말 힘들었어. 손님도 없고 돈도 없고 너희가 고생하는 거 보면서 미안했어. 그런데 왜 포기 안 하셨어요? 포기하면 우리 다 굶어. 나는 해야 했어. 그리고 국수 만드는 게 좋았어. 좋으셨어요? 응. 육수 끓일 때, 국수 삶을 때, 손님들한테 내줄 때. 행복했어.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는 정말 기뻤어. 작은 딸 미선이 물었습니다. 엄마, 미슐랭 받으실 거 예상하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나는 그냥 국수나 잘 만들자고 생각했어. 미슐랭이 뭔지도 몰랐어. 그런데 받으셨잖아요. 응. 신기했어. 근데 받고 나서도 별로 안 변했어. 나는 그냥 똑같이 국수 만들어. 막내 아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대단하세요. 정말로. 제가 자랑스러워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고맙다. 그 말 듣고 싶었어. 손주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국수 만드는 거 재미있어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어.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래.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그날부터 가족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주말마다 모여서 국수를 만들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줬습니다. 육수는 6시간 끓여야 해. 절대 서두르면 안 돼. 할머니, 왜 6시간이에요? 그래야 깊은 맛이 나. 서두르면 육수가 탁해져. 손주들이 진지하게 배웠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너희한테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나는 이제 은퇴할까 해. 네. 갑자기요? 80이야. 이제 쉬고 싶어. 그럼 가게는요? 너희가 이어받으면 어떨까? 자식들은 놀랐습니다. 저희가요? 저희는 국수 못 만드는데요. 배우면 돼. 내가 가르쳐 줄게. 1년만 같이 일해봐. 그럼 너희도 할 수 있어. 큰딸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할 수 있을까요? 미슐랭 2스타인데.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미슐랭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정성이야. 사랑으로 만들면 맛있어.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해. 나도 50살에 시작했어. 너희는 나보다 젊어.
할 수 있어. 자식들은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저희가 해볼게요. 1년 동안 자식들이 할머니와 함께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가서 멸치를 골랐습니다. 육수를 끓였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육수 맛이 이상했습니다. 면발도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가르쳤습니다. 미영아, 불이 너무 세. 약하게 해. 미선아, 멸치를 조금 더 넣어. 민수야, 면을 너무 오래 삶았어. 자식들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제법 맛이 났습니다. 1년 후 할머니는 은퇴했습니다. 자식들이 가게를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가끔 가게에 왔습니다. 육수 맛을 봤습니다. 괜찮네. 근데 소금을 조금 덜 넣어. 네, 엄마. 자식들은 할머니 조언을 따랐습니다. 미슐랭 조사원이 다시 왔습니다. 1년 후 재평가였습니다. 조사원은 국수를 먹었습니다. 맛이 똑같네요. 할머니가 직접 만드시나요? 아니요. 저희가 만들어요. 할머니 딸들이에요. 대단하네요. 맛이 변하지 않았어요. 조사원은 보고서를 썼습니다. 미슐랭 2스타가 유지됐습니다. 자식들은 기뻤습니다. 엄마, 2스타 유지했어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잘했네. 너희가 정성껏 만들었으니까. 지금 박정순 할머니는 82살입니다.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게에 가끔 옵니다. 손주들한테 국수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 근데 사랑을 조금 더 담아. 사랑이요? 그래. 사랑으로 만들면 맛있어. 그게 비법이야. 할머니가 증명했습니다. 늦게 시작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시간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